이런 놈이 없었어.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런 논쟁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중간에 뭐 있기는 있었죠. 성리학만 하더라도 양명학 이런 게 있잖아요. 양명학하고 성리학하고 굉장히 붙었죠. 양명학이 전형적인 이제 요 A를 인정 안 하는 버전이에요. 성리학은 성이 바로 이 A 부분이 성이거든. 영적이고 스피리추얼한 거를 성이라고 하고, 양명학에서 명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성의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건 심, 즉, 리, 이걸 주장하잖아요. 마음이 곧바로 이치다. 성리학이 주장하는 건 성, 즉, 리잖아요. 성이 이치다. 스피리추얼이 이치다라는 거고, 예, 이건 마인드, 소울이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의 싸움이었던 거야. 그럼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지성, 이성 이런 작용 가지고 다 밝힐 수 있다는 거고, 성리학은 그거가 있기 전에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었던, 지금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스피릿이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던 거에서 성리학이 이겼던 거죠. 그 양명학이 잠시 어떤 논쟁적으로 나온 거는 있지만 한 번도 양명학이 리드를 하거나 주도권을 잡은 적은 없어. 그러니까 동양의 전통적인 주류적인 흐름들이 오히려 슈타이너의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동양 사상을 이해하는 게 인지학을 이해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고 이제 여기서 지금 한동석이 서양 철학 비판하는 것도 실은 슈타이너가 비판했던 내용들을 일단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하고 또 하나 한동석이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높이 사는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탈레스 같은 사람들을 높이 사요. 왜 높이 사는가 하면 우선 탈레스는 적어도 이원론이 아니었다. 이론론자였다 라고 봐. 왜냐면 세상의 본질은 하나다. 근데 그 하나는 정신물질 같은 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이 묶여있는 어떤 원형적인 시야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다. 요게 이제 적어도 이론론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탈레스가 만물의 근본이 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만물의 근본이 수고 이 원형 상태의 발현으로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는 탈레스가 맞았다라고 보고, 요런 식의 사상이 나중에 근대 가까이 와가지고 한 번 더 반복된 게 브루노나 라이프노치의 단자론 같은 거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단자로 바뀌었지. 기본 아이디어는 탈레스의 어떤 그 수가 세상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고 동질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도 이런 이론론이 있긴 있었다. 그리고 얘가 운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 운동을 해서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건 유기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이론론에 가까운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한동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서 총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데도 얘들은 안 된다, 부족하다라고 봐요. 왜 부족한가 하면 여기 뭐 수가 됐든 원자가 됐건 단자가 됐건 원형적인 어떤 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원형적인 씨를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형적인 씨가 어떻게 운동 변화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낸다 까지는 탈레스 말한 거 맞는데, 문제는 이 운동 변화의 이 규칙성, 요거를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 규칙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시작됐다고만 말하지, 얘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가지고 A, B, C 상태로 전환이 되고, 예, 어떤 법칙에 의해서 순환을 하는가, 이런 걸 못 밝혔다는 거야. 이런 걸 못 밝혔기 때문에 한마디로 출발점만 밝히고 전체 운동 과정을 못 밝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총론에서 본체론 비판, 우주론 비판하는 데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총론 1장 1, 2절에 나오고 있는 게 그겁니다. 본체론 비판에서 나오는 거는 기존의 이분법들 다 비판하는 거예요. 본체가 이분일 수 없다, 이 말이 지금 본체론 비판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주론 비판에서 나오는 거는 탈레스 같은 애들은 본체를 이론으로 보긴 했는데 운동관이 못 밝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대충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고 소개만 드릴 테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예, 읽다가 뭐 그냥 문장이 어려운 그런 건 별 문제 아닙니다. 별 문제 아니고 떨어서 잘 이해해보면 크게 막힘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양 철학의 우주관을 얘기합니다. 동양 철학의 우주관은 철저하게 유기이론론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이제 그걸 강조해서 동양 철학의 우주관을 보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럼 동양 철학은 요 C를 설명할 때는 요 C는 음양의 공존이라고 요게 태극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음양 공존으로 태극이 일단 나오는데 얘가 삼재, 사상, 오행, 예? 그 다음에 오운육기, 그 다음에 간지 이런 식으로 분화발전의 공식을 가지고 차례차례 변화해가면서 만물을 펼쳐냈다라고 하는 요 공식이 동양에는 있다는 거야. 예, 이 운동의 어떤 법칙을 동양은 규명했다는 거야. 그래서 탈레스나 라이프니츠 같은 애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동양이 한 발 더 나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탈레스 라이프니츠는 요걸 못 밝혔다는 거예요. 요걸 못 밝혔다라는 겁니다. 오행 앞에 뭐예요? 오행이랑 삼재 사이 뭐예요? 삼재, 사상, 오행, 오운육기, 십간 십이지. 사상이 뭐? 봄여름 가을 겨울 태소 음양 태양 태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밝혀 놓으면 요걸 가지고 만물을 다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면 우주, 자연, 그죠? 인간. 이 자연 속에는 광물, 식물, 동물 들어가는 거죠. 우주, 자연, 인간, 인간의 집단은 사회. 그러니까 사회, 우주, 자연, 인간 이게 동시에 이 법칙에 의해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법칙이고 요건 변화편인데 법칙편에서 우리가 이해한 어떤 그 질서들이 얘네들의 형성, 발전, 변화, 현재에 다 관철되고 있다는 거지. 관철되고 있다. 이거를 두고 유기이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발도르프에서 7년 주기를 쓰잖아요. 왜 7년 주기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태양계 행성 7개가 단계적으로 영향 준다. 이건 우주적인 건 거죠. 자연적인 거는요. 왜 7년 주기냐? 우리 몸의 척추의 뼈다귀가 21개인데 3개가 한 단위가 돼서 움직이니까 그 3개를 한 단위로 보면 이게 7단계예요. 7단계. 우주에서 어떤 우주의 운행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뼈의 구조 같은 거로 돌아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주와 자연과 이 자연이 인간한테 나타날 때, 인간한테 발현이 될 때, 실제로 우리가 성장 발달로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7년 주기로 변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 자체가 인간한테 이게 발현돼서 자연의 골격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골격이 인간의 행위와 성장 발달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7년씩 끊어가지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어떤 행동의 특징, 그 다음에 작용 능력의 변화, 뭐 특정 나이가 되면 감각이 자리 잡고, 특정 나이가 되면 생리작용이 생기고, 특정 나이가 되면 의식이 변하고, 요거 자체가 순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는 거나, 예. 날씨가 변화하는 거나, 운명이 변화하는 거나, 인간의 신체의 구조나, 행위 양식의 변화나, 이게 알고 보면 전반적인 이 법칙들이 관철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야. 그럼 뼈에 그런 게 반영이 돼서 7단계 골격 이렇게 해서 달라져요? 예.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 첫 번째 7개 골격 안에 그 발달이 나타나고 뼈 자체에도요? 이게 우리 머리가 음양오행으로, 이건 나중에 할 건데요.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머리가 토예요. 머리가 토고 신장이 숲니다. 근데 이 책 읽어보면 알겠지만 수토 동덕 내지는 수토 합덕이라고 하는 작용으로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 C가 태극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타날 때는 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본체는 수다라고 얘기해요. 본체는 수다. 근데 얘들을 돌리는 동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동력은 토로 봐요. 그러면 토가 운동 변화를 이끌어간다. 예, 존재의 본체는 수고 이 수의 변화를 토가 이끌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토 동덕, 수토 합덕. 예. 자, 두 개의 단어를 다 쓰는데 수토 합덕이라는 건 화학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수토 동덕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의 어느 단계에서는 물리 결합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전환 단계에서는 화학 결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수토 동덕에 의해서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의 토에 해당하는 건 위장하고 머리인데, 위장하고 뭐 일단 머리만 얘기해 봅시다. 그 머리에 토가 있어요. 이 토하고 직결되어 있는 게 신장이에요. 우리 몸에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게 저기 척추잖아요. 척추가 시작되는 곳이 신장 위에 명문혈이 있는 여기서 척추가 시작이 돼요. 명문혈에서 시작돼가지고 두개골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뼈가 척추뼈의 발달이 두개골에서 끝나게 돼 있고 신장 밑으로 조금 더 늘어져가지고 여기가 신장이 있는데 얘 명문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게 여기예요. 이게 14단계가 있어요. 매듭이 14개 있다고. 네. 척추, 나는 저 의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1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1번, 2번, 3번 순서는 해부를 해보면 나오겠지. 하여튼 14개 있어. 14개 있고, 근데 요 신장이 양쪽에 콩팥이 있잖아요. 이 콩팥이 한쪽이 수의 기능을 맡고 한쪽이 화의 기능을 맡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합해놓으면 이게 바로 태극이죠. 이게 수예요. 이게 바로 수토 동덕이에요. 수토 동덕. 네, 수토가 같이 우리 전체 몸의 주유를 끌고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우주 자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주 자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태양계에서도요.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쭉 제일 바깥에 뭐 있습니까? 토성이 있어요. 제일 바깥에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의 공전 주기가 제일 깁니다. 그럼 제일 안쪽에 뭐 있습니까? 수성이 있어요. 요 사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요 사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신장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꼬리뼈를 타고 회음부 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골반 갈라지는 데까지가 마디가 좀 더 내려와요. 7개가 더 내려옵니다. 그럼 두 개 합하면 21개죠? 21개죠? 21개인데 얘가 3개씩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 기능씩을 맡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를 다시 3등분하면 7개로 나뉘잖아요. 요게 인도 요가의 차크라론이에요. 요가의 차크라가 7개로 나누잖아요. 그죠? 7개로 나누고 그 뭐 어느 차크라에서 꽃잎이 몇 개 피고 뭐 어디에서 16개, 12개 그 고차세계 인식으로 나오는 길에 나오는 그 후두부에서 연꽃이 16개, 심장에서 연꽃이 12개라고 하는 게 어떤 차크라를 사람이 인식했을 때 그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는 장부의 연결선의 가지수가 10몇 개다, 12개다, 16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동양에서는 이런 어떤 자기 몸의 신경과 혈기, 기혈의 움직임 이런 거를 내관을 통해서, 내관이라고 하는 건 명상이죠. 내적 관찰, 명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냈잖아요. 근데 동양은 뼈 중심으로 알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예. 동양은 뼈 중심으로 알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경락과 경혈 중심으로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뼈는 그냥 골격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지를 갖추고 있는데 골격이 다가 아니고 신경감각이 온데 돌아다니잖아. 그 신경이 돌아다니는 데를 그 노선도를 경락이라고 하고 그 노선도 안에서 기운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 그걸 경혈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 12개의 경락이 있고 앞뒤 정중앙의 앞뒤를 이루고 있는 2개를 더해서 14경락이 있습니다. 12정경 14경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14개의 경락 속에 총 360개로 보기도 하고 80개로 보기도 하는데 60개가 정설이니까 대략 360개 정도의 경혈이 있어요. 이게 또 왜 360개냐? 우주의 모든 운동은 원 운동이고 도수로 따지면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나는 어떤 포인트들이 한 360개 정도 된다고 보는 게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봤을 때.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봤을 때 14경락에 360혈이 있는데 14경락 360혈에
어떤 자극이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걸 이 사람들이 다 봤던 거야. 다 보고 쓴 책이 황제내경인 거고. 네,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는 이쪽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 움직임도 의미가 있죠. 이쪽에 어느 쪽이 활성화되는가에 따라서 장부에 뭐가 영향을 받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인도의 요가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초점입니다. 초점인데 이건 뒤쪽에 이게 기본 골격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 중심이었다는 거고, 동양의 도가 쪽은 오히려 이제 앞부분과 전체를 파악하는 거야. 전체 움직임, 동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혈들이 다 있잖아. 경락도 있고. 이쪽 경락의 특정 경혈이 어디에 요추라든가 혈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런 걸 파악하려고 했던 게 이제 동양의 황제내경. 근데 이 황제내경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을 어떤 신체 수련을 통해 가지고 파악하려고 했던 도교 양생인 거죠. 도가 양생. 그러니까 도가 양생은 어쨌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몸 안에 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 기. 이 기라고 하는 게 혈에 붙어 있는 일종의 인지학식으로 얘기하자면 에테르나 아스트랄들인 거예요. 에테르나 아스트랄이 피 속에 붙어 있단 말이야. 이걸 동양에서는 기라고 하는 건. 기라고 하는 건데 얘들이 어떤 선을 타고 돌아다니는가를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뭉치고 어느 지점에서 빨라지고 어느 지점에서 느려지는가 이걸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리 가는데 여기서 속도가 달라져. 시속 10km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3km로 가. 그럼 전환 포인트가 있잖아. 여기가 경혈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어떤 운행 경로들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운행 경로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서 그 기의 움직임들이 몸 안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 걸 알아차려가지고 그 경로와 포인트를 알아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경락과 경혈을 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 훨씬 더 정교하다니까. 훨씬 정교해요. 여긴 대충